저는 아까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만 가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 중에 하나인 기독교 계통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저희 이주민 입장에서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는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플로어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그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다 아시는데 아까 김일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10조에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 사회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이 보장되고 또 인권이 얼마나 보호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평등 지수나 인권 지수가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사실 저희도 찬성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이런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사장들,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이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차별받는 영역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별의 영역이 아닌 곳, 그러니까 차별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은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차별의 구제수단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형사처벌 등 사법적 구제수단만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구제수단은 당장은 피해자에게 어떤 구제수단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사회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사법적 판단만을 통해서 근시안적인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차별 구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구제수단과 더불어서 비사법적 방안도 훨씬 더 많이 합의되고 또 논의가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별의 사안에 따라서 또 차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구제를 하고 또 어떤 것은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인식이 낮아가지고 의도하지 않는데 차별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나 차별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조직적이고 또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징벌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 또는 가해 집단이 반복적으로 차별을 지속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9조의 예처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사법적 징벌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비사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해서 조정이나 시정명령 등 또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차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 질서를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주 지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도 물론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따라서 개별적 차별금지법 운동도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보완이 되고 또 지원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체류 인구가 150만 명 정도, 5월 달까지만 해도 150만 명 언제 넘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140 몇 명 해가지고 150만 명이 금방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올해 6월 달 본부 통계에 가면 15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도 14만 9,770명으로 15만여 명이 외국 출신 이주민들이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투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정치권에서도 차별금지법, 특히 이주민에 관련해서 차별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약자 중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입니다. 또 국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좀 의식하는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주민들의 어떤 차별들이 조금 더 관심 받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또 반다문화 정서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 대책 범국민연대, 또 아리랑 시대 이름도 멋있는데요. 사실 차별 반다문화 단체입니다. 또 백수연대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도 상당히,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일자리가 뺏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도 반다문화 단체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범죄 척결시민연대,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외국인 혹은 결혼 이주 관련돼 가지고 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요새는 오프라인 상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집회 공지하는 문구를 좀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헌법에서조차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초등학교조차 한민족이 단일민족인데 다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문화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금까지 간직해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무심코 이런 다문화, 우리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며 고통을 당한다. 또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국가 분열의 지름길이다.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피해자, 당사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피켓으로 만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이제 피켓으로 만들면서 뭐 살인, 뭐 몇 명, 강도 몇 명, 절도, 강간, 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취지로 말하고 있고, 이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을 통해서 범죄와의 원상으로 그 외국인들은 범죄 집단이라고 이제 바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그 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이 범죄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 범죄자라고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그 체류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비자가 없는 체류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네, 그 불법 체류자가 마치 이제 범죄 원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는 사실 좀 2002년도 통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합법적 체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TV나 언론 지면에서 오르내고 있는 범죄자들 있잖아요. 어디인가요? 미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백인이나 미군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감은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미군에서 범죄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국인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날 것만 훨씬 더 침소 공개해서 오히려 외국인 범죄자, 특히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집단들이 외국인 범죄자의 원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에는 어떤 용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불법 체류자 했는데요.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네거티브적인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추방되고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죠. 강도, 강간, 살인, 도둑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들은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적 절차를 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법 주정차, 이것도 불법 들어가 하는데요, 법을 어긴 거니까. 근데
근데 여러분들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범죄자, 불법체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사적 처벌 대상자를 마치 범죄자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도 역시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주진영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미등록 체류자, 영어로는 언덕센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용어부터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이 부분에서도 외국인 하면은 아무래도 구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찾아보니 다음 검색이 가능하시면 볼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다음 어학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에일리언 워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다 기억나시죠? 외계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고 차별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주 노동자, 이주민 이렇게 불리는 것이 훨씬 더 차별적인 요소, 구별되는 요소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어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하면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왜 인종차별주의자가 됐을까? 2013년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들, 경제적 빈곤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인종차별 혹은 외국인 혐오 증상이 좀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서 바로 하는 것보다도 사회적 인식과 또 이들을 정부 정책이나 공공 정책에서 조금 더 빈곤 퇴치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장기적으로 혹은 비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서 어떤 차별의 요소를 좀 줄이는 것.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제정되기도 하고 혹은 사실 차별 금지법이 없는 게 더 중요한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워낙에 차별 요소가 세고 그 차별이나 혐오적인 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인식이 바뀐다면 사실은 굳이 차별금지법도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라도 차별적 요소를 좀 줄이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적 정서로 조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인종차별도 저는 조금 더 인식과 몰라서 저는 차별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인식들이 개선된다면 훨씬 더 장애인 인종차별 문제도 조금 더 상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도 같이 병행하면 그 선호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차별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성공하면은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어떤 업무가 우산이 되어주거나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각계의 약점을 통해서 어떤 정치권을 압박한다든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전반적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또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